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간암입니다. 병명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간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간암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지금 제 옆에는 그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은종열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오늘의 주제인 간암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요. 그 간은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간이고요. 네. 반대쪽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비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오른쪽에 갈비뼈 안에 보호되어 있고요. 네. 무게는 약 1.5kg 정도 됩니다. 네. 복강경으로 속을 들여다본다면 정상간은 아주 윤기가 있고요. 네. 탄력이 있습니다. 폐 아래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예로부터 우리 몸이 천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예로부터 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간의 기능은 크게 합성 기능과 해독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 알부민을 포함한 중요한 단백질은 모두 간에서 합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출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피가 먹기 위해서는 지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간 경변이 진행하거나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지혈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니까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이 진행되신 분들은 몸에 피멍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알부민을 합성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이 붓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해독 기능이고요.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해독, 배설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쁠 때는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하니까 황달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독성 물질이 뇌로 가서 간성 혼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 간과 근육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그 당을 근육과 간에서 흡수를 하고요. 네. 저장을 하고요. 또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돼 있던 당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과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증이나 간 기능이 나쁠 때는 기존 당뇨가 있던 사람이 당뇨가 악화되고요. 네. 당뇨가 없던 사람이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간에 어떻게 암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나요? 간에서 암이 생기는 기전은 크게 만성염증에서 간암의 발생입니다. 만성간염이,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염증과 재생, 염증과 재생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간에 흉터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 흉터를 간 섬유화라고 합니다. 네. 그 섬유화가 진행되면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절 생긴 것을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그 간 결절에서 유전자 변형이 와서 간암이 네.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과 달리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조금 독특하고요. 그 바이러스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 바이러스 자체가 간 세포의 핵 속에 끼어들어가서 네. 유전자 변형을 직접 일으켜서 간암을 바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간암의 발생 과정은 정상간에서 만성 간염을 거치면서 그 사진을 보시면 만성 간염에서는 표면이 윤기가 없고 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습니다. 네. 그게 만성 간염이 오래되면 저렇게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표면이 결절이 되고 딱딱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간암이 생기게 됩니다. 이야. 그런데 이 간암이요. 종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대장에 생긴 암은 대장암이고요. 위에 생긴 암은 위암이죠. 위암이죠. 예, 간에 생긴 암은 간암입니다. 그런데 간암이라고 모두 똑같은 간암은 아니고요. 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간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대장암이 원발암이고요. 간에 전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은 전이암이고요. 네. 다른 곳에서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간과 폐를 거쳐야 하니까 네. 간과 폐가 가장 많은 전이암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전이된 것 말고 간에서 생긴 암을 원발성 간암이라고 하고요. 네. 그 원발성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간세포암이고요. 네. 90% 이상은 간세포암이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담관세포암입니다. 그 외에 아주 드문 간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세포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 그렇군요. 시간에도 편의상 간세포암을 간암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 간세포암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간세포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번 바이러스 간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경변증과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간질환과 알코올성 간경변증입니다. 그 외에 어떤 원인이든 간경변증이 생긴 경우는 또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간암, 그 심각성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간암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1년에 약 4만 3천 명 정도가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신규로 간암이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네. 남자가 약 9천 명, 여자가 3천 명 정도에서 1년에 12,000명 정도가 네. 새로이 간암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간암에서의 조금 다른 암과의 다른 점은 네. 다른 암에서는 고령으로 갈수록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연령 구간에서는 65세에서 74세 사이 구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네. 간암은 비교적 이른 나이인 50대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50대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연령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암이 다른 암과 달리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남자에게서 특히 많이 발병되고 있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이렇게 큰 질환에 걸리게 되면요. 요새 또 100세 시대이니만큼 50대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할 텐데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간암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간질환과 그다음 알코올입니다. 네.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네.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네. 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적절한 음주가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철저히 예방하려 해도 질병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의 암들은 증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 별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간암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네. 하죠. 안타깝지만 간암도 마찬가지로 말기가 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나 네. 황달, 또 통증 이렇게 네. 배가 불러와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진행 간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정기적인 검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가 또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 처음 간암으로 진단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청천벽력같이 네. 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암을 진단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정기 검진 과정을 통해서 네. 진단받는 경우로 이때는 대부분 초기에 발견됩니다. 초기에 발견된 경우는 또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런 위험 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다가 네. 복수, 황달 그렇게 배가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진행 간암으로 진단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요. 네. 이때는 완치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될까요? 간암 치료 방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학제 치료입니다. 다학제란 뜻은 여러 과가 모여서 함께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간암은 의사 한두 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네. 간암 치료 방법으로는 이식을 포함한 수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
간동맥 화학색전술, 고주파 열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수술을 담당할 유능한 외과 의사, 그다음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이런 각 분야 전문의들이 있어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치료는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암 치료에서는 다른 암과 달리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간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를 간 전문의가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간암 치료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간에서 이렇게 작은 간암이 간의 귀퉁이에 생겼다, 발견되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어떤 치료가 최선일까요? 이처럼 저렇게 끝 수술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를 보죠. 네.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또 아랫부분을 예, 또 역시 절제. 수술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어떻습니까? 다음 사진을. 크기는 암은 촉입니다. 네. 크기가 작고 촉인데 위치가 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물론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기에는 간의 절반 이상을 희생해야 하므로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이 보편적인 방법이 있고요. 네. 고주파 열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실제 간암은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을 보시죠. 네. 이게 실제 흔히 간암에서 배경에 간경변증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위치가 좋지 않거나 또 간 기능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나 네. 고주파 열치료 같은 그런 치료도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간동맥으로 간암은 간동맥으로부터 혈액과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네. 그 혈관에 색전 물질을 넣어서 그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이고요. 네. 간암 치료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치료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암에 관련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간암은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암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간세포암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항암 치료에 잘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항암 치료는 정맥,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하는 그런 고전적 항암 치료가 있고요. 네. 이 경우는 간세포암에서는 효과가 떨어져서 별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그 다음 방법으로는 먹는 항암제가 있고요. 네.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먹는 경구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 항암 치료 방법 중에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동맥으로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주 진행된 혈관을 침범하는 진행된 간암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때는 기존 표준 고전적 항암 치료에 비해서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네. 그 때문에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요. 대신 간으로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니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완치가 불가능한 아주 진행된 간암에서 생존을 향상시킬 목적이나 네. 또는 처음 너무 진행된 경우에 간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 가능한 범위까지 줄일 목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 경화에서 암으로 번진 경우요. 치료가 더 힘들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치료에 제약이 따릅니다. 간경변증이 심하거나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는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고려할 경우에 수술 후에 남은 간이 잘 기능할지가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달이 심한 경우에 항암 치료나 간동맥 화학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황달이 심한 경우도 치료에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암은요,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식이 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는지, 말기에도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점도 궁금해요. 네, 간 경변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서
간암이 생겼다면 이식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간경변증, 간암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간암에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혈관을 침범한 말기 간암에서는 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식 후에 간암이 바로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암에서 이식을 고려할 때 가장 관건은 이식 후에 재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초기 간암에서는 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경변증이 진행됐고 초기 간암일 때는. 네. 근데 말기 간암일 때는 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간암의 진행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은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교적 의사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고 이식을 고려한다면 치료하는 담당 간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식이 가능한지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중에요, 간에 좋다는 약품이나 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 효과와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점도 알고 싶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효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어디 좋다고 복용하시다가 간이 나빠져서 오는 이제 독성 간염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능보다는 그 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 경변 또 간이 안 좋아서 어디 예전에는 뭐 인진숙 뭐 등등 해서 간에 좋다는 것을 많이 드시다가 심한 독성 간염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보고요. 네. 또 생명을 잃을 뻔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로 인한 덕을 얻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치료하는 의사와 잘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청자 질문인데요. 8468님의 질문입니다. 간암의 원인 중 비형간염과 C형간염의 비중이 높다고 하던데 두 질병이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간암으로 번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은 만성염증 과정에서 생깁니다. B형간염, C형간염 공히 만성간염을 일으키고요. 그 염증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암이 생깁니다. 다만 B형간염, C형간염의 차이점은 C형간염은 간경변증을 일으킨 후에 간암이 생기고요. 네. B형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간암 유발 바이러스입니다. 직접 간세포에 끼어들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바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도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간암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간암으로 진단받았다 해도 너무 두려워 마시고요. 간 전문의와 잘 상의하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